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아늑하게 둘러싼 작은 마을. 그곳에는 세월의 덮개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흙담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평생 땅을 벗삼아 살아온 박만덕 할아버지와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붉은 고추가 따가운 가을볕 아래 몸을 말리고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매주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듯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노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마르지 않는 걱정의 샘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외아들 영철이었습니다. 그날도 순자 할머니는 달고 다른 아들의 사진을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영철은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쩌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영감, 우리 영철이 잘 지내고 있겠지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만덕 할아버지는 곰방대에 담배를 채워 넣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걱정도 팔자요. 다 큰 놈이지 앞가림 하나 못할까봐. 제 어미 속 끓이는 게 일이지. 말은 그렇게 해도 그의 눈빛은 먼 산을 향한 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속을 끓이는 아내를 보는 것이 제 속이 끓는 것보다 더 아픈 남편이었습니다. 자식 걱정은 부모의 가슴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오후의 정막을 찢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저 전화벨 소리는 언제부턴가 반가움보다는 불안함의 신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만덕 할아버지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영철이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업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았다는 이야기. 이번만 넘기면 정말로 크게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리겠다는 판에 박힌 약속들. 노부부의 귀에는 그 말들이 달아빠진 레코드판처럼 삐걱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굳은 얼굴만 바라보며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알았다. 끊어라. 전화가 끊기고 찾아온 침묵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노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감 어떡해요? 우리 아들. 만덕 할아버지는 말없이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아내의 낡은 비단 한복 아래에는 묵직한 통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밭을 일구고 시장에 나물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 노부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스며 있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든 만덕 할아버지의 손은 무심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는 읍내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에 돈을 전부 찾아 아들의 계좌로 붙이고 나오는 길,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평생의 세월이 담긴 숫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통장은 이제 가벼운 종이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아들에 대한 걱정과 허탈함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노부부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만덕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약초라도 좀 캐고 땔감이라도 해오면 복잡한 머릿속이 조금은 개운해질까 싶었습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고 떡갈나무 군락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프게 스치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짐승의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자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바랜 낙엽 더미 위 불법으로 설치된 낡은 덫에 어린 구렁이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몸통이 강철 덫에 단단히 물린 채 빠져나오려 몸부림친 흔적으로 주변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구렁이는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희미한 신음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징그럽다며 기겁하고 돌아섰을 테지만 만덕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고통받는 하나의 생명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쯧쯧 이놈아. 어쩌다 이런 몹쓸 것에 걸렸느냐. 그는 조심스럽게 구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렁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들고 그를 경계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지고 온 지게를 받침대 삼아 덫의 쇠붙이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쇠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끙! 온 힘을 다해 지렛대를 누르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졌습니다. 자유로워진 구렁이는 그러나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보였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지혈에 좋다는 쑥과 몇 가지 약초를 뜯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어 상처 위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마치 상처난 손주를 돌보듯 그의 손길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미물이라도 생명은 다 귀한 법이다. 독한 놈에게 걸려 고생 많았다. 부디 이 상처가 잘 아물어 숲으로 돌아가거라. 치료를 마친 만덕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력을 차린 듯한 구렁이가 스르륵 몸을 움직여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만덕 할아버지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까맣고 작은 눈동자는 단순한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영롱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늙은 현자의 눈빛처럼 그 안에는 감사의 마음과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신비로운 눈빛에 압도되어 한참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구렁이는 그의 발치에 머리를 3번 가볍게 조아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이내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숲의 어둠 속으로 사르락 사라졌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구렁이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텅 비어버린 가슴 한편에 무언가 작고 따뜻한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가 베푼 작은 온정이 훗날 거대한 강물을 막아서는
기적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시골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높고 푸르기보다는 잿빛 빌딩 숲에 갇혀 답답하게만 느껴졌지요. 그 삭막한 도시의 한복판,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박영철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부모님이 붙여준 돈은 이미 사채업자의 손에 넘어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던진 물 한 바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의 목을 조여왔고 귓가에는 험악한 목소리의 빛 독촉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음 주까지 돈 못 갚으면 내 신장 하나는 우리 거라고 생각해. 사채업자의 서늘한 경고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고 재기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꿈에 불과했습니다. 영철은 마른 세수를 하며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퀭했으며 한때 번뜩이던 야망은 이제 절망과 공포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혹시 모르니 잘 가지고 있으라며 무심하게 건네주었던 서류였습니다. 바로 자신을 피보험자로 부모님을 수익자로 하여 들어놓았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영철은 그것을 무심코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스테이플러로 함께 찍혀 있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자신들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 증서였습니다. 수익자는 당연하게도 외아들인 박영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에 적힌 숫자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사망 시 지급액 항목에 찍힌 0의 개수는 그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집과 그 주변의 땅, 얼마 되지 않아 보였던 그 재산들이 최근 개발붐을 타고 억소리 나는 가격으로 뛰어올랐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영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의 눈앞에 썩은 동아줄 하나가 내려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망상이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그는 고개를 흔들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미쳤어, 박영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한번 싹 튼 독버섯 같은 생각은 그의 이성을 순식간에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사채업자의 협박, 끝없는 빚, 초라한 자신의 신세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거액의 보험금과 막대한 유산, 그리고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화려하게 재기할 자신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저울의 양끝에 놓인 두 개의 미래.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자 천장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의 투박한 손, 아들의 전화 한 통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던 어머니의 주름진 미소,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사채업자의 얼굴이 겹쳐지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내가 효도? 웃기지 마.
넌 그냥 돈 없는 패배자일 뿐이야.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부모님도 내가 성공하길 바라실 거야.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 편히 쉬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생존 본능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아들 박영철은 죽고 탐욕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철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그를 괴롭히던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정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족사 위장, 익사사고 보험금 지급 조건, 자연재해 사고 처리, 모니터의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섬뜩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마치 중요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유능한 사업가처럼 치밀하고 냉정하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일기예보는 그의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계곡, 갑작스러운 폭우, 그리고 불의의 사고,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력을 보며 D-데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밝고 활기찬 목소리를 꾸며내며 그는 시골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영철이에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반가움에 들뜬 목소리에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버지 덕분에 사업도 잘 풀리고 있어요. 조만간 제가 한번 내려갈게요. 아버지, 어머니 몸보신 시켜드릴 좋은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거짓말은 술술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은 탐욕으로 번뜩이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는 남자.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박영철. 이게 너야. 약해지지 마.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실패를 끝낼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야.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등산복과 튼튼한 등산화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도시의 꼭대기에 다시 서기 위해서라면 부모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늙은 부모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슬픔을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 통장에 찍힐 거액의 숫자를 확인하며 몰래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까지.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행 연습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대 위로 올라가 준비된 연기를 펼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골집의 낡은 흙담과 구수한 메주 냄새,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의 가장 잔인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만덕 할아버지의 흙담집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운전석에서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영철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서울에서의 고뇌와 절망의 흔적은 온데간데였고 성공한 사업가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버선발로 뛰쳐나온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얼굴을 부비며 눈물부터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이게 얼마만이냐?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저 아주 잘 지냅니다. 이거 어머니 아버지 드리려고 사왔어요. 영철은 차 트렁크에서 값비싼 한약 상자와 고급 과일 바구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호사였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생각에 그간의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마루에 걸터 앉아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갑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이 급하다며 마지막 남은 쌈짓돈까지 가져간 놈이 불과 며칠 만에 저렇게 번듯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돈 벌어서 애비한테 쓸 생각은 않고 제 몸 치장하는 데나 다 썼구먼. 만덕 할아버지는 짐짓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영철은 예전처럼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에이, 아버지.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다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밤낮 없이 일한 결과입니다. 이제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만덕 할아버지는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계산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고 살아온 농부의 감각은 때로는 짐승처럼 예민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아들이 사온 갈비찜이 푸짐하게 올라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연신 아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라. 서울 생활이 얼마나 고되겠어. 네, 어머니. 근데 제가 내려온 건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영철은 뜸을 들이며 노부부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대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의사분께 여쭤봤더니 우리 고향 용소 절벽에만 자라는 전설의 약초가 있답니다. 용담초라고 하는데 장마철 물 기운이 가장 강할 때만 잠깐 모습을 드러낸대요. 그거 한 뿌리만 다려 드시면 두 분 다 10년은 젊어지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외워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귀한 것이 있었어? 나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도 금시초문이네. 워낙 험한 곳에 있어서 아는 사람만 아는 약초랍니다. 제가 직접 캐서 다려드릴게요. 이번 주말쯤에 비 소식이 있던데 그때가 딱 적기라고 합니다. 그 순간 만덕 할아버지의 숟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밥상에 놓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용소라니.
거긴 마을 사람들도 접근을 꺼리는 곳이다. 예부터 물귀신이 산다고 해서 제사도 지내는 곳인데 하필 그런 흉흉한 곳에 약초가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아버지, 그건 다 옛날 이야기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미신일 뿐입니다. 제가 다 알아봤는데 길이 좀 험해서 그렇지 위험한 곳은 아니에요. 제가 두 분 안전하게 모시고 다녀올 테니 걱정 마세요. 영철은 태연하게 받아쳤지만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토록 강하게 반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애처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집은 여전하시네요. 저는 그저 두 분 건강하시라고 이러는 건데 아들의 시무룩한 표정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영감, 아들 성의를 봐서라도 한번 다녀옵시다. 영철이가 저렇게까지 생각해 주는데 우리가 너무 꽉 막힌 것 아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아내의 말에 만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효도라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쌓인 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영철의 수상한 효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낡은 문짝을 고치고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서방네 아들이 드디어 효자가 다 됐다며 칭찬했지만 만덕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누렁이조차 영철을 경계했습니다. 영철이 마당에 나타나면 으르렁거리며 꼬리를 사리고 그가 손을 내밀면 뒷걸음질 치며 지저댔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속에 숨겨진 악의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법이었습니다. 저놈의 개가 왜 저리 사납게 구는지 모르겠네. 영철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순간적인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연극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계획을 실행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듣는 영철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마저 자신의 편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님을 죽음의 장소로 이끌 마지막 설득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절한 미소 뒤에는 부모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탐욕의 칼날이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하늘은 낯빛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쨍하던 햇살은 힘을 잃고 잿빛 구름이 솜니불처럼 두껍게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에서는 흙먼지와 함께 축축한 물비린내가 섞여났습니다. 자연은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를 온몸으로 예고하고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오히려 들떠 있었습니다. 영철아, 정말 오늘 가는 게냐? 날이 이리 궂은데.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과 함께하는 나들이에 대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사준 새 옷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영철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담초는 바로 이런 날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물 기운이 가장 강할 때 피어나는 신비로운 약초니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자신감은 순자 할머니의 남은 불안감마저 잠재웠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믿음직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덕 할아버지의 마음은 짙은 안개에 갇힌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묵묵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온 그의 눈에는 저 하늘이 단순한 굳은 날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영감, 큰일 났소. 라디오에서 난리요. 오늘 밤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절대 강가나 산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방송이 계속 나옵디자. 특히 용소 쪽은 산사태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 절대 얼씬도 마시오. 이장의 말은 쐐기와 같았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이장. 걱정해줘서 고맙구먼. 이장이 돌아가자 만덕 할아버지는 영철을 향해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들었지?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날 좋을 때 가든지 하자.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효자의 가면을 꺼내 썼습니다. 아버지, 이장님은 너무 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비가 쏟아지기 전에 잠깐 다녀올 건데요. 이 귀한 약초는 오늘이 아니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발요, 아버지. 제가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모시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애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간절한 연기 앞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영감, 우리 아들 마음이 저 정도인데 잠깐만 다녀옵시다. 이장이 너무 호들갑 떠는 걸 수도 있잖소.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면 되지 않겠어요? 아내의 간청과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 만덕 할아버지는 거대한 벽에 둘러싸인 듯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묶여있던 누렁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개는 목줄이 끊어질 듯 발버둥 치며 영철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놈의 개가 왜 이래? 영철은 질색하며 발을 흔들어 개를 떼어내려 했지만 누렁이는 필사적으로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시오라고 온몸으로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얘가 왜 이럴까라며 당황했고
만덕 할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짐승의 저러한 행동은 분명 흉조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 집으로 들어가자. 만덕 할아버지가 몸을 돌리려 하자 다급해진 영철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겨우개 한 마리 때문에 이러실 겁니까? 그냥 늙어서 주책 떠는 거잖아요. 그의 입에서 나온 주책이라는 단어에 만덕 할아버지의 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자, 어서 가시죠. 그는 거의 반강제로 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누렁이는 차가 멀어질 때까지 흙바닥에 주저앉아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다가올 비극을 애도하는 장송곡처럼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골길을 달려 용소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불안에 떠는 손가락처럼 보였고 낮게 깔린 구름은 금방이라도 거대한 눈물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누렁이의 울음소리가 마음에 걸려 자꾸만 창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마음속의 깊은 불안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직 영철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켜 경쾌한 음악을 틀고 억지로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코너만 돌면 바로 용소예요. 가서 약초 캐고 근처 맛있는 식당에서 백숙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곧 그의 길고 긴 연극이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인적 드문 용소 계곡 입구에 다다랐을 때 빗방울은 어느새 굵은 장대비로 변해 차창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끝나고 마침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용소 계곡은 그 이름처럼 깊고 음산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맑은 물이 흐르던 곳이었지만 쏟아지는 비로 인해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진 듯 굵은 빗줄기는 회색 장막이 되어 시야를 가렸고 계곡을 울리는 물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거대했습니다. 영철은 차를 세우고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이 완벽한 무대, 하늘마저 자신의 계획을 돕고 있다는 확신이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튀어나온 바위 틈에 용담초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계곡 한가운데 위태롭게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이미 불어난 물이 바위의 아랫부분을 핥고 있었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끄러운 자갈밭을 지나 몇 개의 징검다리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장소였습니다. 영철아,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저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냥 돌아가자. 만덕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오랜 연륜이 저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거의 다 와서 포기할 순 없죠. 제가 먼저 가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길을 만들 테니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큼성큼 바위를 향해 나아갔다. 일부러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휘청거리는 연기를 펼치기도 하고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며 노부부의 걱정을 유도했습니다. 그의 계산대로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영감, 저러다 우리 아들 다치겠소. 우리가 옆에 있어줘야지. 결국 만덕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에 못 이겨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철은 노부부가 위태로운 징검다리를 건너 마침내 목표 지점인 바위 위에 올라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주변에 더 좋은 약초가 있는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 잠시만 계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는 마치 날다람쥐처럼 재빨리 바위에서 내려와 무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숲속 깊숙한 곳, 부모님의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그들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이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위 위에 고립된 노부부는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계곡물은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치맛자락이 흙탕물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아무래도 이상해요. 영철이는 왜 이리 안 오지? 그리고 물이 너무 빨리 불어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상류에서 무슨 일이 터졌거나 계곡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 내 손 꽉 잡아.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몸을 돌렸을 때 이미 징검다리는 거센 물살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위는 순식간에 거친 강물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물살은 금방이라도 그들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여보, 영철아, 영철아. 순자 할머니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물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아내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허리를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절망과 함께 희미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수상했던 효도, 불길했던 짐승의 울음,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그는 차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한편 나무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영철의 심장은 광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했습니다. 부모님의 절규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거액의 보험금과 막대한 유산, 그리고 장밋빛 미래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버티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부모님이 물살에 휩쓸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죄책감, 슬픔, 그런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마모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차가운 희열과 만족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물살이 바위를 덮쳤습니다. 아! 노부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내를 끌어안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연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차가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영철의 입가에 마침내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자연재해로 위장된 완전 범죄. 이제 곧 자신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승리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계곡의 물살이 갑자기 기이할 정도로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부부가 있던 바위 주변의 물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야? 그의 입에서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경악스러운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난 물결의 한가운데서 거대한 무언가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위보다 더 크고 집채만한 몸뚱이를 가진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영철의 세상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물속에서 솟아오른 그것은 단순한 구렁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이나 옛 이야기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거대한 이무기 혹은 강의 정령 그 자체였습니다. 몸통은 아름드리 나무보다 굵었고 짙은 녹색 비늘은 젖은 바위처럼 번들거리며 신비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거대한 머리가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두 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은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강의 깊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지켜본 듯한 깊고 서늘한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영철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며 이성적인 사고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 환각인가? 꿈인가? 하지만 온몸을 휘감는 소름 끼치는 공포가 이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리기 직전이었던 노부부 역시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그 거대한 존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신화 속 괴물. 순자 할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만덕 할아버지 역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했습니다. 저 거대한 짐승의 한입거리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구렁이는 노부부를 향해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 거대한 몸을 둥글게 마라방패처럼 둘러쌌습니다. 성난 강물이 노부부에게 닿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물길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철썩거리며 부딪히는 거센 물살이 구렁이의 단단한 비늘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구렁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만덕 할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눈과 노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만덕 할아버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산속에서 덫에 걸려 죽어가던 그 작고 가여운 구렁이, 자신이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던 그 상처, 지금 눈앞에 거대한 구렁이의 몸통 한가운데 희미하게나마 상처가 아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너는 만덕 할아버지의 입에서 탄식과도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이 영물은 바로 자신이 구해준 그 생명이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이토록 거대한 강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구렁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공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렁이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거대한 꼬리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굵은 통나무 같은 꼬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으로 노부부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 감촉은 차갑고 미끄러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가장 안전한 요람에 안긴 듯한 포근함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노부부를 꼬리로 단단히 감싸 안은 채 자신의 거대한 몸을 움직여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노부부가 있던 바위에, 꼬리는 물살이 닿지 않는 안전한 무태 걸친 거대한 생명의 다리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노부부를 자신의 등 위로 부드럽게 밀어 옮겼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영철은 공포를 넘어선 경악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의 개입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어째서 저 괴물이 부모님을 구하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렁이의 서늘한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내 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은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탐욕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구렁이의 등을 타고 안전한 무트로 옮겨진 노부부는 꿈을 꾸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만덕 할아버지는 자신들을 구해준 거대한 생명체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임무를 마쳤다는 듯 노부부를 향해 고개를 3번 깊이 조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감사의 표시이자 은혜를 갚았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을 돌려 다시 포유하는 강물 속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몸체가 사라지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강물은 다시 원래의 흐름을 되찾았고 구렁이가 있던 자리에는 잔잔한 물결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노부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공포와 절망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괴하고 끔찍한 장소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몇 걸음 떼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방금 전 구렁이가 사라진 강물 한가운데서부터 무언가 차갑고 거대한 분노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강의 주인, 그 거대한 영물의 분노가 이제 막 그 심판의 대상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가장 원초적인 짐승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의 박영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단 하나의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초현실적인 광경, 자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낸 거대한 구렁이의 존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 했던 연물의 서늘한 시선. 그 모든 것이 합쳐져 그의 영혼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비에 젖어 질척이는 숲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뾰족한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도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허우적거리며 일어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번듯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업에 쫓기는 한 마리 겁먹은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아무도 못 봤어. 이건 그냥 끔찍한 악몽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세뇌하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끈질기게 따라붙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강의 주인이 내뿜는 차가운 분노의 추격이었습니다. 한편 못해 남겨진 노부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저 흐느끼기만 했고 만덕 할아버지는 구렁이가 사라진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영물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영감 우리 영철이는 어디에 있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덕 할아버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안전한 곳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들이 꿈인 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을 거요. 어딘가에 비를 피하고 있겠지라고 말하며 아내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려는 듯 세상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혹은 또 다른 거대한 사건을 예고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숲속으로 도망치던 영철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자 그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어 있던 장소에서 꽤 멀리 떨어진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차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이 끔찍한 곳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후후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무에 등을 기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콰르르르릉 마이너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아니, 마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먹구름이 채 거치지 않은 하늘의 한 지점에서 만들어진 거대한 번개가 마치 의지를 가진 창처럼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박영철이 기대어 서 있던 거대한 고목나무였습니다. 쩍 마이너스 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는 거대한 불기둥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년은 족히 되었을 고목이 단 한 번의 벼락에 두 동강나며 시커먼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있던 영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온몸으로 그 거대한 하늘의 분노를 받아내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는 미동도 없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노부부가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나무와 그 아래에 쓰러져 있는 아들의 형상이었습니다. 영철아. 순자 할머니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휘청거리는 아내를 부축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의 법으로는 결코 심판할 수 없는 죄.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폐륜에 대해 하늘과 땅과 강의 주인이 내리는 서늘하고도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영물은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대신 하늘의 힘을 빌려 그 빚을 청산한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아들에게 다가간 노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철은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값비싼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검게 그을려 있었고 얼굴과 몸 곳곳에는 끔찍한 화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향해 열려 있었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의 잔상만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아들의 그을린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느새 구름은 걷히고 잿빛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비극을 맞이한 한 가족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그 깊은 곳 어딘가에 있을 강의 주인을 향해 그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린 답이요?
강물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덕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의 울음 섞인 신음과 아내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텅 빈 계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늘의 심판은 끝났지만 땅에 남겨진 이들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키지만 어떤 기억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한 흉터로 남습니다. 용소 계곡에 끔찍했던 그날 이후 박만덕 할아버지의 흙담집에는 무겁고 깊은 침묵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철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현대의학은 그의 불타버린 육신을 기원했지만 하늘이 내린 형벌까지 거두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벼락의 후유증은 그의 몸 절반에 씻을 수 없는 마비를 남겼고 그의 혀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괴상한 소리만이 새어나왔고 그의 눈은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지옥 속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차라리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구렁이와 마주하고 자신을 향해 내리꽂히던 번개를 온몸으로 다시 받아내야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삐걱거리는 자신의 몸과 텅 빈 절망뿐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탐욕은 이제 그를 평생 속박하는 차가운 쇠사슬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하면서도 신비로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효심 깊은 박 영감네를 해치려던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강의 주인이 노하여 하늘의 벌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무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부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들의 아들 이야기는 입에 담기조차 꺼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악행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차마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가 부정한 것을 보고도 눈을 감아서. 그녀는 매일같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마비된 아들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아들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모성애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고행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마주하는 매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짊어진 이는 어쩌면 만덕 할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검은 속내, 자신의 작은 선행이 불러온 기적,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이 받게 된 끔찍한 천벌까지.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원망하지도 그렇다고 가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선 거대한 체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처럼 울부짖지도 아들처럼 절망에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지면 곰방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집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 주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마치 돌부처처럼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의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아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 모든 업보를 홀로 감내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다시 붉은 감이 열리고 처마 밑에는 또다시 메주가 매달렸습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흘렀지만 흑담집의 시간은 그날의 용소 계곡에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만덕 할아버지는 지게를 내려놓고 조용히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강물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가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며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정화하며 흐르는 그 거대한 생명의 흐름 앞에 서자 만덕 할아버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강가의 바위에 걸터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발치에서 스르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손가락 굵기만 한 작은 꽃뱀 한 마리가 그의 낡은 고무신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뱀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까만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만덕 할아버지는 그 작은 뱀의 눈에서 그날의 거대했던 구렁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 만덕 할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도 슬픔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남은 생을 묵묵히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자의 쓸쓸하고도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다 그런 것이겠지. 그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작은 뱀은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한번 까딱이고는 다시 풀숲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강 건너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모습을 감출 때까지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아내의 슬픔과 아들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형벌이자 그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였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만덕 할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멀어져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비춥니다. 강물은 아무 말 없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 은혜와 업보를 품에 안은 채 영혼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의 사랑도, 그 사랑을 배신한 아들의 끔찍한 탐욕도, 은혜를 갚은 신비로운 영물의 기적과 하늘의 서늘한 심판도 모두 시간이라는 강물에 씻겨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강물 속에 녹아든 교훈은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나를 구원할 기적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만덕 할아버지는 남은 평생 아들의 텅 빈 눈을 들여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아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릇된 욕심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지 못한 자신을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변치 않는 하늘의 이치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지혜를 더해드리는 말년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늘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